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아카데미 원장 황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낙생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화학 파트의 연습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화한원 연습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금속 ABC의 산화한원 반응 실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속 양이온 두 가지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다른 금속을 3N개, 그 다음에 N개 단계적으로 추가해서 반응을 시키면서 양이온의 수의 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밑에 3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산화한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전체 양이온 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 계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데 그 용액 내에 있는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총 전하량은 보존이 된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주어져 있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표의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A 플러스 이온하고 그 다음에 B2 플러스 이온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처음에는 총 이온수가 6N개가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나 B2 플러스가 몇 개씩 있었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C를 3N개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 그랬으니까 자, 이 시점에 C가 3N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 아래쪽에 가와 나에서 C는 모두 반응하였다 그랬으니까요. C 지금은 얘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요. CN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이 녀석이 C가 3N개가 들어와서 모두 반응을 했으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CN 플러스의 개수는 당연히 3N개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데이터가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이제 C를 N개를 추가해서 반응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C는 모두 반응을 하였다 이랬으니까요. 자, 이 시점에 C가 N개가 추가로 투입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CN 플러스가 모두 이제 4N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A 플러스가 몇 개였고 B 플러스가 몇 개였는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 AN개 그리고 B는 BN개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양이온수를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당연히 6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C를 넣기 전에 총 여기 써 있죠. 총 6N개의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6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볼까요? 실험 과정을 보니까 가 과정 후에 A 플러스는 모두 한원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 과정 후라고 하면은 두 번째 스테이지죠. 이때 A 플러스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이온의 수의 B는 B2 플러스하고 CN 플러스가 1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B2 플러스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CN 플러스가 총 3N개가 지금 생겼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B2 플러스랑 CN 플러스가 1대2다. 그러니까요. B2 플러스의 개수는 1.5N개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빨간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이죠? 얘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미지수로 줬던 A와 여기에 있는 B, 그리고 C의 전하량인 N, 얘네들을 하나씩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계산은 뭐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냐? 바로 총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총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A 플러스는 AN개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총 전하량은 A가 되고요. 그리고 B2 플러스는 BN개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총 전하량은 E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요, A 플러스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B2 플러스가 1.5N개가 있는데, B2 플러스 1.5N개에 의한 전하량은 얼마예요? 1.5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3입니다. 그리고 CN 플러스가 3N개가 있으니까 얘의 전하량은 3N이 되겠네요. 이 둘은 같아야 됩니다. 총 전하량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요 위에 있는 A 플러스 B는 6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A랑 B랑 N을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CN 플러스에서의 N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얘는 전하량이니까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플러스 4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금속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 전하량은 플러스 1, 2, 3 이 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플러스 4나 그 이상의 값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리가 수학에서 부정방정식 풀듯이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속편하게 n에다가 1, 2, 3 대입해 가면서 A하고 B 값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n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식은 A 플러스 2B가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인 A 플러스 B는 6이다 라고 하는 식이랑 같이 연립해서 풀어보면 B가 어떻게 되죠? 0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B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실험과정 가에서 A 플러스랑 B2 플러스가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B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맞지 않는 답이죠. 자, 두 번째, n이 2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A 플러스 2B가 9가 돼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 식이랑 연립해서 풀어보면 B는 3이 나오고 A도 3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녀석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 n이 3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 플러스 2B는 1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 식이랑 다시 또 연립해서 풀어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B가 6이 나오게 되네요. B가 6이면 A가 0이 됩니다. 당연히 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됩니다. 자, n이 4가 넘어가게 되면요,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A가 0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당연히 얘도
적절하지 않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총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하나만을 이용을 해서 A랑 B랑 그 다음에 N까지 모두 다 구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해낸 결과가 여기에 N은 2, B는 3, A는 3 이런 값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Cn 플러스의 N 값은 얼마냐? 아까 구했죠? N은 2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 전 A 플러스는 몇 N개인가? 예,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A죠.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과정 이후 양이온수 B2 플러스와 Cn 플러스의 B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그거는 이제 다시 산화환원 반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가 지난 후, 그러니까 가 과정 이후에 A는 하나도 없는 상태고 양이온 수는 B2 플러스가 여기에 표시를 해보죠. 예, B2 플러스는 1.5N개 그리고 C2 플러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미 알아냈습니다. 얘는 C2 플러스,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죠. 자, 예, C2 플러스라고 알게 됐는데 이 녀석이 지금 3N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가 N개가 더 투입된 상황이 이제 실험 나가 될 텐데 C N개가 실험 과정에 보면 결과에 보면 모두 반응을 하였다 그랬으니까 C는 전부 다 C2 플러스로 산화가 됐을 거고 걔가 산화가 되면서 내어놓은 전자는 전부 다 B2 플러스가 받아서 환원이 되겠죠. 그런데 금속 C가 C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면서 원자 하나당 전자를 2개씩 내놓게 될 거고요. B2 플러스가 환원이 되려면 역시 이온 한 개당 전자가 2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CN개가 산화가 되면 B2 플러스 N개가 환원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가 지금 상황에서 3N개에서 4N개로 즉 N개가 산화가 된 상황이니까요. B2 플러스는 여기에서 N개가 환원이 돼서 결국은 0.5N개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양이온수 B2 플러스랑 C2 플러스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0.5N 대 4N 이렇게 되니까 1대 8이 된다. 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1, 2, 3번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같이 쭉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산화환원 반응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총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녀석만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이온수 변화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미지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이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 정확히 말하면 1, 2, 3 이 정도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라 하더라도 식이 2개만 나오면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다만 지금 문제를 풀었듯이 몇 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각각 대입을 해가면서 적절한 답과 적절하지 않은 답을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이온들의 전하량, 그 산화수에 따라서 이온수가 변하는 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되는 녀석의 산화수가 환원되는 녀석의 산화수보다 더 크다면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산화되는 녀석의 산화수와 환원되는 녀석의 산화수가 같은 상황이라면 전체 이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볼 수 있는데 실험 가에서 보면 C가 C2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A 플러스를 환원을 시켰거든요. 물론 일부는 B2 플러스로 환원을 시켰지만 그렇게 환원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 이온수는 6N개에서 4.5N개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나에서는 C2 플러스, 그러니까 C가 C2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환원시킨 녀석은 B2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놈의 산화수와 환원되는 놈의 산화수가 동일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이 변화가 일어났지만 총 이온의 개수는 여전히 4.5N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으로 산화되는 놈의 산화수가 환원되는 놈의 산화수보다 작다면 총 이온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한 사항들을 잘 기억에 넣어 두시고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